민주당이 이끄는 상원과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은 임시 지출 법안을 오늘 통과시켜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으로 보냈습니다. 오늘은 연방정부 폐쇄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이례적으로 현역 상원의원의 공개 지지를 받았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024년 대선 경선의 첫 프라이머리를 며칠 앞두고 뉴햄프셔주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내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부통령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으려는 권력 다툼이 거세지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독주 체제를 굳혀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이 급부상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내일 북한 주민의 험난한 탈북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를 상영합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6,000건 줄어든 18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팝스타 마돈나가 콘서트를 예정보다 2시간 넘게 늦게 시작했다라는 이유로 관객들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연예매체 TMZ 등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한인들도 2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한 유명 골프클럽에서 한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응하는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을 맡고 있는 조지아주 판사가 풀톤 카운티 지방검사 페니 윌리스와 사건을 담당한 특별검사가 부적절한 관계에 연루돼 납세자의 세금을 잘못 처리했다는 혐의에 대해 청문회를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의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남일시,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창성 내과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목요일 NM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상원은 오늘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한 임시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날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도 법안을 통과시켜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으로 법안을 보냈습니다. 오늘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지속 결의안은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 207명과 공화당 의원 107명이 찬성표를 던져 314대 108로 통과됐고 앞서 상원에서는 찬성 77대 반대 18표로 통과됐는데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셧다운을 피하고 3월 초까지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법안은 당초 1월 19일과 2월 2일로 예정돼 있던 예산 책정 마감일을 3월 1일과 8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끈 하원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한 회의 중 보수 강경파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슨 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충분한 민주당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원에서 지속 결의안은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존슨은 수요일 밤 CNN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표결로 지속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하는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이례적으로 현역 상원의원의 공개 지지를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존 패터먼 상원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은 뉴저지주의 거물 정치인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 자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상원에서 동료 의원을 제쳐두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패터먼 의원은 누가 돼도 메넨데스 의원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패터먼 의원은 김 의원 외에도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인 태미 머피 여사도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지만 지지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머피 여사가 과거 공화당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패터먼 의원의 공개 지지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워싱턴 DC의 어지러운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현역 상원 의원이 나를 지지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라고 반겼습니다. 한편 이날 브래던 보일 등 펜실베니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6명의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도 김 의원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024년 대선 경선의 첫 프라이머리를 며칠 앞두고 뉴햄프셔에서의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어제 드산티스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캠페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초점을 뉴햄프셔에서 떼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38.com에 따르면 화요일 뉴햄프셔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드산티스는 평균 5.4%의 지지율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평균 45.6%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평균 33.1%를 받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는 수치입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헤일리 전 대사보다 약 2%포인트 앞섰던 드산티스 주지사는 하지만 뉴햄프셔에서는 헤일리에게 완패할 것이 거의 확실한 수준인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산티스 선거 캠프의 재정위원 슬레이터 베일리스는 뉴햄프셔 공화당 프라이머리가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의 사퇴 이후 중도 성향의 지지자들이 주로 헤일리를 지지하면서 판도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냈지만 드산티스 선거 캠프는 그녀가 고향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베일리스는 드산티스가 해군에서 복무했고 플로리다에서 환경보호를 지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유권자들에게 드산티스의 군 복무와 환경 관련 기록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 평균치로 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균 54.6%의 지지율을 얻는 가운데 헤일리가 평균 24.9%, 드산티스가 평균 12.1%로 2배 이상 헤일리가 앞서는 모습입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내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부통령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으려는 권력 다툼이 거세지고 있다고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헤일리를 싫어하는 트럼프 캠프 인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헤일리를 대통령 승계 1순위인 부통령으로 둘 경우 공화당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상원의 전통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어떻게든 트럼프를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들과 정책 기조가 비슷한 헤일리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는 맥 게이츠 하원 의원은 폴리티코에 니키 헤일리가 부통령이 되는 것은 기득권인 네오콘의 판타지이자 마가 공화당의 악몽이 될 것이라며 그녀는 취임 첫날부터 부통령 관저를 반트럼프 저항군 사령부로 만들어 그의 모든 행동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리티코는 공화당이 두 부류로 갈라진 상황에서 트럼프가 누구를 부통령으로 임명하느냐가 당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어 헤일리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강남일식,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창성 내과가 함께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독주 체제를 굳혀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이 급부상했다고 MBC 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측근들과 함께한 만찬 도중 부통령감으로 스테파닉 의원이 언급됐습니다. NBC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과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당국자 등 관련 상황을 잘 아는 인사 8명을 인용해 당시 만찬 참석자들이 반유대주의 논란 관련 의회 청문회에서 명문대 총장들을 거세게 몰아붙인 스테파닉 의원을 격찬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만찬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테파닉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선택지에 대해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녀는 킬러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책사로 유명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도 러닝메이트 후보군 가운데 스테파닉이 선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 측은 아직 부통령 후보 지명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스테파닉 의원 외에 크리스티놈 사우스다코타주 주지사,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 마샤 블랙번 연방 상원의원 등을 러닝메이트 후보군으로 꼽았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오늘 19일 북한 주민의 험난한 탈북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를 상영합니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코로나19 직전 발생한 2건의 탈북 사례를 생생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3대가 함께 탈출한 한 가족과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려는 어머니의 사연 등 두 가족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백두산을 넘어 베트남과 라오스의 정글을 뚫고 탈출하는 장면 대부분을 탈북민과 브로커가 직접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이 다큐에는 CIA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등에서 일했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박사가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했습니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작년 1월 선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으며 오는 3월 열리는 아카데미상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예비 후보작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상영회에는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와 한국 정부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가 참석합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6,000건 줄어든 18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이후 약 16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또한 전문가 전망치 2만 8천 건보다 2만 건 가까이 적은 수치로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해오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건대로 출가로 하락한 것은 기업들이 노동력을 정리하는 데 신중한 자세를 고수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손 부족 현상을 대비해 평소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1만 건으로 전주보다 2만 6천 건 줄었습니다. 팝스타 마돈나가 콘서트를 예정 시간보다 2시간여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로 관객들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ABC 방송과 연예매체 TMZ 등이 오늘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두 남성 마이클 펠로스와 조너선 헤드는 지난해 12월 13일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마돈나의 셀러브레이션 투어 콘서트가 예정된 시각인 오후 8시 30분이 아니라 오후 10시 45분에서야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콘서트가 다음날 자정을 넘겨 오전 1시에 끝나는 바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고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교통비용이 대폭 늘어나면서 마돈나와 공연기획사 측을 상대로 불특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주중 평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 탓에 다음날 직장에 출근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에도 큰 지장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마돈나와 공연기획사 측이
콘서트 시작 시각에 관한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이는 비양심적이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마돈나의 이번 투어 중 다른 지역 공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소송을 집단 소송으로 다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미주에서 세 번째로 큰 한인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애틀랜타 지역의 한 유명 골프클럽에서 한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응하는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 뉴스앤포스트의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서류와 함께 들어왔는데요. 처음에는 4장의 서류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11장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TPC 슈가로프라는 골프클럽의 클럽하우스, 지금 뒤에 사진에 보시는 바로 이곳입니다. 전국에서 탑 20 클럽하우스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실제로 전경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클럽 하우스에서 한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었다라는 제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작년 11월 19일 오전 10시에 클럽하우스 브런치를 예약을 하고 7명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받았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라라는 아주 강압적인 그것도 hey, move 막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리를 옮겨라라는 것 자체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 이 종업원, 직원의 행동, 말투 이것이 상당히 위압적이고 무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백인 여성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종업원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문을 받을 때에도 상당히 불쾌한 표정으로 딱딱거리면서 주문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문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언짢은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 7명 일행 중에는 80세 된 어르신이 있었는데 영어가 어눌해서 그 따님이 번역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통역을 해준 거죠. 그런데 그 통역해주는 과정도 참지 못하고 막 떽떽거리는 이러한 종업원의 모습을 보아야 했다는 겁니다. 자리에는 10살짜리 학생과 17살짜리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종업원이 하는 이야기 다 알아들었죠. 태도 다 보았고요. 이것이 얼마나 무례하고 잘못된 행동인지 누구보다도 금방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했던 저희 제보자 Y씨 같은 경우에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걸 가지고 소송까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했는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소송을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더군다나 미성년자들 앞에서 인종차별 당하는 모습을 그냥 참고 있는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기억으로 남겨주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17살짜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이 종업원이 뭐 저쪽 멀리 가서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내가 왜 저런 아시안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라고 컴플레인, 자기들끼리 막 불만 토로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심각할 수밖에 없죠. 10살짜리 학생이 이제 국을 먹기 위해서 스푼을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서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부탁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결국 그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가서 스푼을 가지고 왔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커피를 부탁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빙하는 분들한테 커피를 가져달라고 부탁했던 거였는데 이 종업원이, 문제의 종업원이, 백인 여성 종업원, 손가락질하면서 저 갖다 마셔라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손가락질했다. 그곳에 뭐가 있었느냐? 골퍼들이 마시는, 그러니까 보통 필드 나갈 때 들고 나가는 커피, 내려놓은 커피, 그게 있었습니다. 그거 가져다 마셔라라는 겁니다. 이게 클럽하우스에서 서빙하는 직원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죠. 매우 불쾌하고 무례한 행동에 이 7명의 손님들이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Y씨의 아내분 되시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요. 수면제 처방을 받을 정도로 좀 큰 충격을 받았다. 아까 말씀드렸던 17살 학생 같은 경우에도 난 이렇게까지 인종차별 당하는 건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이 사태가 이 정도 되니까 Y씨가 이게 지금 항의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작년 11월 27일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클럽하우스의 식음료 담당 매니저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다. 당신 정말 제대로 된 사과문을 언론에다 공개를 해라 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그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 별 대꾸가 없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 당시 통화를 할 때 Y씨가 클럽하우스 쪽에다가 요청을 했답니다. 뭐냐면 나는 당신들 집단 소송할 테니까. 왜냐하면 내 욕을 당신들이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할 것인데 집단으로 소송을 하겠다. 당신들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달 작년 11월 19일 날 아침 10시부터 식사가 끝났던 11시 30분까지 당시 현장의 CCTV 녹화 영상 비디오를 보관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이 별로 없었다고 하고요. 그 영상을 제대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보고 지워버렸는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앤포스트에서도 TPC 슈가로프 골프클럽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총괄 매니저하고요. 식음료 담당하고 세일즈 매니저 3명에게 저희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요.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사항 접수된 것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대응 조치가 있었느냐라고 질문했고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그 교육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이나 혹은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저희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나올 때까지.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태가 Y씨 한 분만 겪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Y씨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실제로 클럽하우스의 멤버들한테 이러한 서류를 돌렸습니다. 이 클럽하우스에는 약 500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200여 명이 한인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입비가 35,000불입니다. 그리고 월 800불 내야 됩니다.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아도. 만약에 사용을 하면 사용한 만큼 또 차지가 붙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당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이런 유명한 클럽하우스인데 정작 클럽하우스 내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한인들 고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인들한테 서비스를 개판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Y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백인 테이블에 가서는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게 서비스하면서 우리 테이블에 와서는 매우 불쾌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골프클럽 하우스에서 한인들을 보는 시선이 좀 곱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이냐? 한인들이 좀 비난받을 행동들,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행동들을 평소에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저희가 좀 번외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짚고는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회원의 가족들, 친가족들만 회원 가격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규정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가족이 아닌데도 그냥 친구나 아는 사람 혹은 손님일 뿐인데도 자기 가족이라고 거짓말하고 디스카운트 받은 회원 가격으로 같이 골프 라운딩을 하는 이러한 파렴치한 사태.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골프하우스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든 코랄 같은 그러한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싸가지고 나오다가 잡히는 이러한 경우들도 비일비재한 것. 우리는 사실 솔직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뷔페 식당에서는 절대 음식을 싸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 에티켓이죠. 이런 에티켓들을 보통 지키지 않아서 한인들의 이미지를 깎아왔던 것들이 이번 사태에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 클럽하우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액의 클럽하우스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보를 해준 Y씨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주 주정부에서 국장급까지 직급이 있었던 인물이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미국 사회의 그런 에티켓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에티켓을 어겨서 이런 불만족스러운 보복을 당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분명히 TPC 골프클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는 아주 큰 클럽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원들에 대해서 반드시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 교육이 제대로 이수가 됐는지, 이 교육을 이수한 기록이 있는지, 그리고 이 교육 시스템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부적인 코드가 있는지, 그 코드가 정말 이번에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질의서를 보냈을 때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현재까지는 TPC 슈가로프 골프클럽 측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YC 같은 경우에는 이 서류를 돌리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서류는 11명의 지금 서명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YC 이야기로는 27명 내지 28명 정도가 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변호사를 지금 선임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변호를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조지아주에서 한인들이 이렇게 집단소송을 벌이는 것, 특별히 인종차별로 집단소송을 벌이는 것은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가뜩이나 조지아주에서 아시아 증오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도 저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히 조지아주는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조지아주에 투자한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여기 140여 개, 150여 개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 수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창출한 일자리 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주정부는 그 어떤 곳보다도 한국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한인 사회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지아주에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제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LA, 뉴욕 다음으로 애틀란타 한인사회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한인사회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약 18만 명 정도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한인 차별, 인종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대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씨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먼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재정님, 뉴저지에서 귀한 후원금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잘 모르시고 옛날 주소로 아직도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지금 밑에 나가는 주소로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에는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주소로 바뀌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조지아주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18명의 공동 피고인을 지금 생겨져 있는 상황이죠. 그중에서 4명은 이미 플리 길티, 자기의 유죄인 거 인정할 테니까 협상하자, 이렇게 일단 무릎을 꿇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과 14명의 피고인은 굳건히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마이클 로먼이라는 피고인 측의 변호사가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저희가 예전에 한번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18명을 기소한 페니 윌리스 풀톤 카운티 지방검사, 그리고 이 사건을 맡고 있는 특별검사 네이튼 웨이드 특별검사입니다. 페니 윌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특별검사가 웨이드 혼자가 아니다는 거죠. 3명이나 있다. 3명이나 있는데 왜 웨이드를 자꾸 공격을 하느냐? 그 3명의 특별검사 중에서 웨이드만 흑인이다. 이거 흑인 검사 공격하는 거 인종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육두문자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참아야 되겠습니다.
페니 윌리스한테 저희는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너 영어 못하지? 국어 점수 나쁘지? 공사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공직에 앉아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공사 구분 제대로 할 줄 알아야죠. 공사 구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인종차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페니 윌리스의 뻔뻔함에 혀가 내둘러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둘이 부적절한 관계다라는 것이 지금 핵심이고요. 둘이 부적절한 관계여서 특별검사로 임명하기 하루 전날 이혼 소송 냈다. 이혼 소송 내고 특별검사로 임명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유부남과 돌싱녀가 서로 간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특별검사 임명을 해주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별검사를 맡고 나서 작년 말까지 받은 수임료가 65만 4천 달러였다. 엄청난 돈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렇게 큰 액수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가 트럼프였기 때문이다. 이제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연방급의 그러한 소송을 맡은 것이기 때문에 수임료가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둘이 여행을 다녔다라는 것. 결국은 이를 의뢰한 의뢰인한테 향응을 제공한 뭐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매우 도덕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마이클 로만의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주장만 있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지난번 보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이 각계각층에서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재판을 맡고 있는 담당 판사죠. 스캇 맥아피 이 판사가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문회를 열어라. 니들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 청문회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2월 15일 날 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검사로 저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페니 윌리스의 치부가 어느 정도까지 드러날지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윌리스 지방검사 같은 경우에는 당장 사임해라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고요. 또 주정부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겼으니까. 또 하원 법사위원회의 조사도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원 법사위원회에서도 왜냐하면 이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할이 법사위원회 관할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조계에 있는 인물들이 과연 위법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리하게 위법해가면서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지금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윌리스의 연인인 이 네이턴 웨이드 특별검사 같은 경우도 연방 하원에서 조사 대상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2월 15일 심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맥아피 판사가 이 사람들이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이러저러한 시간들이 걸리면서 판단하고 있는 사이에 슈퍼 투스데이, 3월 달에 있는 슈퍼 투스데이가 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2월 15일이라는 이 시점도 상당히 좀 재미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뉴햄프셔에서 프라이머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보름 정도 한 20여일 지난 다음이 바로 이날 청문회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청문회가 있은 이후에 한 또 열흘 상간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또 프라이머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공화당에서는 뭐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워낙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들에 대한 청문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시점상으로는 재밌는 시점이 되고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들 이러한 보도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참 갑갑할 따름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소식 나오는 대로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월 18일 목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